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러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관계의 패턴을 파악하면 삶이 보다 단단하고 선명해진다.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심리 테라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지은이는 유은정,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내담자와 상담 결과 사람이 상처 입을 때는 거대한 비난이나 큰 잘못을 마주했을 때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외면당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유은정 원장은 자신이 상담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상처는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저자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더는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은 일, 사랑, 공부, 관계, 그 모든 시작이 서툴고 어색한 사람들이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처방전입니다. 자, 그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대의 심리의 덫.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은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와 화해하기. 방송 프로그램 렛비인과 화이트 스완에서 외모 콤플렉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한 사람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 방송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어떤 성형수술도 마음의 성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리 수술 후 예쁘게 변화했다고 해도 그 변화에 만족하는 기간은 6개월 남짓이다. 성형으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지만 금세 다른 결점과 콤플렉스를 찾아낸다. 외모 변화를 통해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예쁜 외모만 가진 것뿐이다. 그 외의 것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술을 통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 좋은 습관, 라이프 스타일, 커리어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성형만으로는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등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관심과 노력을 성형에만 쏟아붓고 그 밖에 다른 자원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형 중독이다. 성형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뒤이은 노력이 있어야만 인생을 걸고 수술대에 오른 성형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 하나 더. 성형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상처가 있으면 끌어안은 채 소리내어 울어보자.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될 것이다. 왜 친구의 고민과 눈물에는 관대하면서 본인의 상처에는 인색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는 모두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박노해 시인의 나무가 그랬다라는 시의 일부다. 위의 시구처럼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면 시간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이 돈 버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다. 1분 1초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혼자만의 시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특별한 세계관이 정립되니까 말이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고유의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 같은 아우라는 본인이 의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쉽게 베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 말이다. 내 인생을 지키는 법. 로마의 휴일에 출연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밖에서 더 사랑받은 배우다. 하지만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 마음이면 마음,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그녀에게도 말 못할 가족사가 있었다. 아버지가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나치 당원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누가 될까 철저히 숨었다. 하지만 우연히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오드리 헵번은 곧장 아버지가 있는 아일랜드의 요양소로 날아갔다. 나치 당원이었던 진범이었건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이 전 세계를 돌며 구호 활동에 전념한 이유 중에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죄를 갚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은 성숙한 방어 기제인 승화를 사용함으로써 나치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면 물론 자신의 인생도 지켰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 끝과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자신이 터널 안에 있다면 어둠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한순간도 어둠이 들이오지 않는 집은 없다. 어둠은 어차피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장담컨대 이때 이룬 성장이 평생 이룰 성장보다 클 것이다. 썸이 주는 심리적 이득.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세다리스는 인생을 번호에 비유했다. 이에 따르면 인생에는 사랑, 가족, 친구, 휴식, 건강, 일 등 다양한 번호가 존재하는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중 한 개 내지 두 개의 번호를 꺼야 한다. 삶의 다양한 감정 중 사람이 가장 큰 화력을 지니기 때문에 연애하는 동안에는 다른 번호가 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연애를 시작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소홀해지고 이별 후에는 건강과 일에 지장이 오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사랑과 성공 혹은 사랑과 관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위 말하는 썸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썸을 두고 관계에 소극적이다. 책임지기가 싫어서 썸만 탄다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연애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생활이 엉망이 되는 사람에게는 썸이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해야 할 과제가 많은 환경에서 사랑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없다. 허덕이며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사랑만 쫓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사랑이라는 번호를 켜겠다고 목표 때문에 아무하고나 만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불같은 사랑을 한다는 건 자기 세계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불같은 사랑을 로망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보지 못했으니 희망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라. 연애를 잘한다는 건 인기 많은 남자를 많이 만나거나 끊임없이 연애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연애를 잘 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었다. 누적된 시간의 힘. 기초나 토대를 가리키는 파운데이션은 진로 계획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디자이너라면 콘셉트를 고민하고 시안을 잡는 시간을 파운데이션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모두 파운데이션이다.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면 굉장히 힘이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경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경기도 양평에는 1세기를 버틴 은행나무가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은행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참 머문다. 100년 된 은행나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화려한 단풍 같은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년이나 한 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은행나무 앞으로 몰리는 것이다. 꿈이나 재능도 마찬가지다.
현재 하는 일이 본인이 원하던 직업,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최고의 꿈까지는 아니어도 최적의 꿈을 가진 셈이다. 꿈을 발견하는 것만큼 꿈에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슴 뛰는 꿈을 찾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후한 점수를 주자. 하루하루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어느새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된다. 그때 은행나무에게 느낀 위대함을 자신에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추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독자님들은 친구분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